상가주택, 다가구, 원룸, 매매 시장. 지금 엄청난 시련과 혹독한 겨울을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급매 물건들이 나오고 있는 현실. 제 주변에 아시는 부동산 소장님들이 연락을 한 번씩 주실 때마다 정말 위치도 좋고 급매인데 수익률까지 좋다, 이렇게 고금리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물건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는 매도 무인리를 해도 절대로 안 판다고 했던 그 임대인, 집주인분들, 이제 조금씩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 바로 수익형 부동산, 수익률이겠죠. 매매 가격,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금리와 이자가 될 것 같습니다. 초고금리, 거의 지금 대부분 담보대출 받는 분들이 6% 또는 7%대 정도, 거의 작년 초 대비해서 2배 정도 올랐습니다. 이자 부담도 2배. 추가로 전세 사기, 비아파트 전세 수요 또한 거의 제로로 수렴하고 있다. 기존에 있던 분들 또한 전세, 특히 재계약을 꺼리고 있고, 월세로만 계약하고 싶다라는 임차 수요만 존재를 한다. 전세 임차인 구하기는 과연 가히 하늘의 별 따기 수준입니다. 99% 이상 건물 한 채, 많아봤자 2채 정도 운영하시는 분들 있죠. 그 전까지 착실하게 건물 청소, 임대 관리, 전세 수요도 꾸준했었고, 전세 사기 또한 일평생 겪어보지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임대인, 집주인분들 또한 이런 전세 사기 여파, 역전세, 전세 수요 급감, 여기에 이자 부담이 2배로 증가하고 더 이상 버텨낼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 중에서 조금씩 이런 분들 또한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매매 물건 또한, 매물 또한 계속적으로 늘어나가고 있다. 전세, 특히 빌라나 다가구, 10년 전후에 준신축 기준으로 해서 월세 전세 보증금, 대구나 지방 기준입니다. 거의 원룸은 3에서 4천만 원 정도, 투룸은 6에서 7천만 원, 주인 세대는 1억 전후. 매물이 사실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세 매물 자체가 상당히 귀했었습니다. 수요가 충분하니까 다음 임차인 받아서 다음 사람 전세금 내주고, 전세 사고, 이런 것들 또한 일반적인 임대인이나 임차인들에게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이겠죠. 불법을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모의한 건축주, 특히 바지 사장, 명의면 이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얘기죠. 분양 대행사, 여기에 일부 공인중개사까지, 다세대 오피스텔을 시작으로 해서 원룸 다가구 시장까지 한두 채가 아닌 수백 채 전세 사기, 그 여파가 언제 끝날지도 현재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바퀴벌레 같은 그 0.000 몇 % 같은 그 말종 같은 인간들 때문에 그냥 멀쩡하게 건전하게 임대 임차 문화를 자리 잡고 거주 이동 사다리 역할까지 했던 빌라 다가구 오피스텔 전세 시장 자체가 현재는 붕괴가 돼버렸습니다. 임대 임차인들 서로 윈윈할 수 있던 좋은 제도였습니다. 임차인에겐 월세를 아껴서 좋고, 임대인들은 보증금을 어느 정도 깔아놔야 하지만 건물 인수 비용 처음에 할 때도 줄어들고, 월세 받아서 이자 내고 관리비 내고 임대 비용 복비 내면서 사업을 운영하고, 건물을 모두 다 그 큰 건물을 내 돈으로만 살 수 없는 거죠. 일부는 보증금, 일부는 대출 받아서, 그렇게 받아서 계속적으로 이자 내면서 계속적으로 내가 운영해왔던 이런 건전한 서로의 윈윈했던 전세 전략이었습니다. 임대인들이나 또는 그 명의를 또 가지는 사업자분들 있죠. 이분들 또한 본인의 인건비가 나와야지 건물 운영이 가능하고, 결론적으로는 이것을 버티지 못하는 임대인분들 물건이 금매나 헐값에 던져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내년까지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수익형 건물의 매도 가격을 맥을 못 줄 것이다. 수익률이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누가 잘 버티느냐, 누가 무리하지 않았고 엄청난 대출을 끼고 건물을 매수해서 공실의 이자 부담에 그나마 잘 버티느냐, 무너지느냐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이제부터 정말 현금 부자분들 있죠. 이 부자들, 현금 들고 있는 투자자들, 그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위치에, 금매 가격에 건물 주워 담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는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기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돈이 많으신 분들 있겠죠. 그분들이 좋은 위치에 금매 가격에 있는 것들을 주워 담을 것이다. 그들만의 리그, 그렇게 냉정한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이게 바로 위기, 하지만 그 소수들에게는 엄청난 기회. 현금 부자들이 더 큰 부자가 되고, 몇 년 뒤에 금리가 안정화 좀 되면서 다시 이자 부담이 내려가면 전세 사기 이슈가 없어지거나 아예 이제 월세 시대로 전환이 되겠죠. 월세 가격이 폭등할 것이고, 이제 점점점 초양극화 된다. 돈 있는 부자들, 자산가, 실물 자산 보유자들이 그들이 점점점 더 큰 부를 쌓을 것이고, 하지만 자산도 없고 내 건물이나 내 소유의 실물 자산도 없으면서 주거비 부담이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그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됐든 월세 부담이 됐든 간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물가 상승, 식비, 생필품 비에다가
대중교통, 기름값, 전기, 가스 비용 등등 모든 것이 상승해 가는 상황에서 정말 월급 받아가지고 이것저것 지출해 나가면서 돈 나가고 카드값 빠지고 나면 저축은 그냥 남의 나라 이야기인 사람들 있죠. 젊을 때야 그럭저럭 살아가겠지만 나중에 나이 들고 직장 내에서 자리가 점점 축소되면서 영향력이 줄어가면서 회사를 나올 때쯤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 다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절대로 그렇다 해서 모든 걸 포기하자, 사회 탓해라, 국가 탓해라, 남 탓해라 이런 것이 아니죠. 자수성가한 부자들, 그분들 또한 한순간에 빨리 한 방에 자산을 일궈서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이라 해서 식비에 막 한 방에 막 수만 원,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쓰고 돈도 펑펑 쓰면서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낄 때는 놀라울 정도로 검소하며 정말 필요할 때 큰 돈을 쓰는 사람들, 자수성가한 부자들 있죠. 인정하고 우리는 배워나가야 된다.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하고 매일매일이 그런 날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 현재 자신을 만든 것이다. 세상은 그래서 공평한 것이죠. 지금부터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동하고 무엇을 실천할지 우리 모두 스스로 선택입니다. 자유의지가 있다는 얘기고 긍정적으로 방향을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나가야 된다. 이런 마인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저 자신 또한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구독자님들 앞에서 같이 우리 다짐하면서 화이팅 하자는 말씀 마지막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저희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